네, 사랑합니다. 감정초 6학년 학생들.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교과서 96쪽이고요. 원주와 지름을 구해볼까요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주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는 바로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를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 나누기 지름을 했을 때 원주율이라고 이렇게 원주율이 3.14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의 크기에 상관없이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하면은 이제 원주율이 나온다. 3.14가 일정하게 나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배울 내용은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라든지 아니면 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전목마가 한 바퀴 돌 때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회전목마가 한 바퀴를 돌 때 움직이는 거리를 직접 재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름을 알 때 원주를 어떻게 구하면 될지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제 배운 게 바로 원주율. 원주율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원주 나누기 지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주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주율에다가 지름을 곱하면 돼요. 자, 이렇게 원주율에다가 곱하기 지름을 하면은 원주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운 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원주율 곱하기 지름을 이제 원주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지름을 알 때 원주를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네,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원의 지름을 이용하여 원주를 각각 구해보세요. 자, 일단 원가, 원나, 원다 봤을 때 원다가 가장 크네요. 그쵸? 그래서 회전목마가 돌아가는 원의 그 지름을 봤을 때 여기 회전목마 안에 기둥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말 타고 있는 게 바로 왠지 나 같아요. 그쵸? 그리고 바깥에 전체적인 원 둘레를 이제 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원가는 지금 지름이 5m고요. 이렇게 원나는 지름이 10m, 원다는 지름이 20m입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원의 둘레를 한번 구해볼게요. 원의 둘레를 바로 원주라고 했죠? 그러면은 원주율이 여기 3.1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원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3.14 곱하기 5를 해보니까요. 자, 4 곱하기 5는 20. 1 곱하기 5는 5, 거기다 2를 더하니까 7. 그 다음에 3, 5, 15. 그래서 15.7m. 15.7m 이렇게 원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고요. 나는요,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되니까 31.4m. 이렇게 바로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20m예요. 그러면은 3.14 곱하기 20m를 하면 되는데 이 식을 31.4 곱하기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0 곱하기 여기 소수점을 이렇게 오른쪽 하나로 넘겨주니까 31.4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를 곱하니까 8, 62.8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바로 원주가 뭐예요? 원의 둘레 길이를 의미합니다. 원의 둘레 길이. 이렇게 나온 수학 용어에 우리가 좀 친숙해져야 된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했고, 두 번째 97쪽에 2번입니다. 건물 기둥의 원주를 알 때 지름을 구해봅시다. 원주를 알 때 지름을 어떻게 구하면 될지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제 배웠던 식과 오늘 배운 식, 이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원주를 알 때
지름을 어떻게 구하면 될지 말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원주를 알았다고 해볼게요. 뭐 원주율이 일단 원주율이 3.14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었고 원주는 31.4 나누기 여기 지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지금 원주가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름을 몰라요. 그러면 식을 다시 바꿔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식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마디로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하면은 지름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공부했던 이 식을 조금 변형해서 원주 나누기 지름은 원주율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나누기를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서 지름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을 가져왔어요. 이런 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주라고 했을 때 12 나누기 2는 6이 되고 또 12 나누기 6은 2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식을 바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 나누기 원주율은 지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원주를 알 때 우리가 원주율은 3.14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3.1이라든지 3.14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눗셈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해서 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둥의 원주를 이용하여 이렇게 줄자를 가지고 기둥의 원주를 잴 수가 있겠죠? 기둥의 원의 둘레를 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름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원의 단면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원의 지름을 잴 수 있는데 이거는 원의 기둥이기 때문에 원주만 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주만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둥의 원주를 이용하여 기둥의 지름을 각각 구해보세요. 첫 번째 거 볼게요. 68.2가 있고 나누기 원주율은 3.1로 한대요. 그러면은 각각 곱하기 10을 했을 때 682가 되고 이거는 31이 되겠죠? 각각 곱하기 10을 했을 때 몫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누기 2를 하니까 62가 되고 빼니까 6, 2 또 나오네요. 그러면은 여기 또 2를 곱해서 62는 0. 기둥의 지름이 22cm였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139 여기다 곱하기 또 10을 할게요. 여기다도 곱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기 31이 되겠죠?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4를 곱하니까 124가 되고 빼니까 5, 5, 1 그래서 31에다가 5를 곱하니까 155, 0 그래서 지름이 45cm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각각 곱하기 10을 할게요. 그래서 2790 나누기 31 자, 이렇게 해보니까 31에다가 9를 곱했을 때 9를 곱하니까 279가 되겠죠? 0 뒤에도 0이 나오고 한마디로 여기도 0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cm가 지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둥의 둘레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원주율로 나누기를 하면은 그 기둥의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원 모양의 물건을 찾아서 원주를 재어보고 그 다음에 지름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제 선생님 물건 재었던 거 화장지 선생님이 방금 쓰고 있었던 화장지랑 그리고 미스트 스프레이를 가지고 원주를 어제 재봤었잖아요. 그래서 화장지는 22cm가 나왔었고 그리고 미스트 스프레이는 11.3cm가 나왔어요. 원의 둘레가 원 둘레의 길이가
원주잖아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주율로 한번 나눠볼게요. 22 나누기 3.14 이렇게 나눴으니까 해보니까 지름은 7cm 나왔네요. 어제 지름 잰 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화장지 지름 7cm.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미스트 스프레이 11.3cm였는데요. 나누기 지름 그 원주율로 3.14로 해보니까 지름이 거의 반올림해서 3.6으로 할게요. 3.6cm 이렇게 나왔었네요. 지름이 보니까 미스트 스프레이 지름이 3.6cm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원주를 구하려고 한다던가 지름을 구하려고 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를 모를 때 이렇게 식을 변형해가지고 원주율 곱하기 지름은 원주다. 그리고 원주율 나누기 원주율은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학 익힘책 66쪽이고요. 원주와 지름을 구해볼까요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힘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채점해주면 되겠죠?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원주 나누기 지름은 이제 원주 나누기 지름을 해서 원주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식을 잠깐 바꿔서 오늘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하면은 원주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프로펠러의 길이가 9cm인 드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프로펠러가 돌 때 이게 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지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지름의 길이를 의미한다. 9cm의 드론이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 때 생기는 원의 원주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름이 지금 9cm죠. 그리고 원주율은 3.14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바로 원의 둘레인 원주를 구할 수가 있겠죠. 3.14 곱하기 9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4, 9, 36 그리고 1, 9, 9가 되고 이 3을 더하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3, 9, 27에다가 28이 되겠네요. 26cm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이가 62cm인 종이띠를 겹치지 않게 붙여서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원의 지름을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이 식들을 이렇게 알려줬었는데 이 식을 또 변화해서 원주 나누기 원주를 구하면은 이게 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또 아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원주가 지금 62cm가 되는 거고 원주율은 3.14가 여기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 나누기 3.1을 하면은 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누는 수가 3.1이 지금 소수잖아요. 그래서 각각 곱하기 10을 해서 620 나누기 3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2가 되고 62 빼니까 0 뒤에도 0 그래서 이것도 0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원의 지름은 20cm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겠네요.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3번. 지름이 30cm인 원 모양의 바퀴자를 사용하여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퀴가 100바퀴나 돌았대요. 그러면은 집에서부터 도서관의 거리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지름이랑 그 다음에 원주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주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좋냐고 했을 때 이 식에다가 지름과 원주를 곱했을 때 원주율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원주율이 3.14이고요. 지름이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또 변환해서 31.4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여기 10을 여기다 먼저 곱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하나 옮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4 곱하기 3을 해봤을 때 4, 3, 12 소수점 내려주고요. 1 곱하기 3은 3이고 더하니까 4 그 다음에 3, 3, 9 94.2가 되네요. 자, 원주가 지금
원주의 길이가 94.2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퀴를 100바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100바퀴 돌았으니까 9420cm만큼 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센티미터로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9420cm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걸 미터로 바꾼다고 하면은 94.2m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교과서 67쪽이고요. 4번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슬기는 훌라후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혜의 훌라후프는 바깥쪽 지름이 80cm이고요. 슬기의 훌라후프는 바깥쪽 원주가 279cm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의 훌라후프의 지름은 80cm인데 슬기는 원주가 279래요. 그러면은 원주 나누기 원주를 했을 때 슬기의 훌라후프 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주에다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원주에다도 곱하기 10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9를 이렇게 곱하니까 279가 됩니다. 그래서 빼니까 0, 뒤에도 0이 되고, 그래서 슬기의 훌라후프의 지름의 길이는 바로 90cm가 돼서 누구의 훌라후프가 더 큰가요? 한마디로 슬기의 훌라후프 길이가 더 크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5번에서 6번. 은주는 부속사의 견학을 갔다가 국보로 지정된 무량수전을 보았습니다. 배흘림 기둥의 단면이 원이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 가장 두꺼운 부분의 지름이 49cm라고 하면은 원주는 몇 cm인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주를 구하려면요, 여기 나와있죠. 지름 곱하기 원주를 해서 원주를 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식을 세워보니까 지름 곱하기 49 곱하기 원주율이 지금 3으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네요. 이렇게 3을 하면은 바로 원주의 길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곱해볼게요. 49에다가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9, 3, 27, 4, 3, 10이니까 2를 더해서 147cm. 이렇게 원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기둥머리 부분의 지름이 34cm이고요. 기둥 밑부분의 지름이 44cm라면은 기둥머리 부분의 원주와 기둥 밑부분의 원주의 차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근데 이제 원주율이 3cm로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기둥의 머리 부분이 지름이 33이래요. 34래요. 한마디로 기둥 머리는 여기 위쪽이 되겠죠, 여러분? 여기는 좀 얇아요. 근데 중간으로 갈수록 좀 두꺼워요. 그렇죠? 기둥 밑부분으로 갈수록 좀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원주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둥머리 부분의 원주의 길이를 구했을 때 34 곱하기 3을 하면 되고요. 밑부분은요 44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4, 3, 12 3, 3, 9 하니까, 자, 이거는 기둥머리 부분의 이거 원주는 102cm가 되는 거예요. 102cm. 자, 그리고 이것도 4, 3, 12에다가 132가 기둥 밑부분의 지름, 이게 원주가 132c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각각의 원주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2 빼기 102를 하니까 바로 30cm만큼 원주의 길이의 차이가 보인다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좀 감탄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역사 내용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만들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역사 관련된 내용도 접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고요. 6교시 수업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